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인지 내향인지 아마 이제 구별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인식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이제 사고형은 제가 이제 그 T가 thinking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고, 그 머리를 먼저 작동을 시켜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형을 주로 쓰는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본인이 1번에 이제 저희 교재에서 보면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글을 창작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비평을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머리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구별하고 어떻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2번에 보면 의지와 끈기가 강한 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고형이다 보니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랑 끈기가 강하게 보인다.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고 이제 자꾸 묻게 되죠. 사실이 뭐냐고.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항상 관심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에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번 문항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 선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팩트 공격이란 말을 많이 요새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이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실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사고형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약간 본인의 감정을 상하고 공격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형들은 본인의 생각이나 이제 판단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할 때, 이제 5번 문항에 보면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과정에 개입된 그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게 초점을 두거나 배려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를 선호하는 감정형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또 힘들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그리고 이제 사고형인 6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고형인 사람들은 한 번 마음 먹은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이제 이게 아까 2번에 의지와 끈기가 강한 편이란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은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먹은 마음을 잘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6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고형일 확률이 많으신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점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규범과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뭐 성향, 경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통하는 규범이나 기준이 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8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하게 되죠.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모든 상황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이제 사고형이 아닌 반대의 감정형인 성향을 선호하는 이제 경향일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야기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본인의 감정을 읽어줘야지 이제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정의나 공정성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로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한다 생각이 드시면 이제 8번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9번은 보면 논리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편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논리는 이렇고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한다. 설득하는 편이다. 하면 이제 9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0번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엄격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그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다 보면 좀 엄격해지죠. 엄격해지고 그걸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행동하도록 강요를 하다 보면 좀 엄격하다는 느낌을 많이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고형인 분들이 적응적인 태도를 나타내면 뭔가 굉장히 명백하고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명료하고 객관적이고. 저 사람은 항상 객관적으로 명료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때는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논쟁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기의 그런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고 또 논리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뭔가 그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논쟁적이 되고 또 그거를 사회적인 기본의 어떤 그런 규범이나 기준을 어기지 않고 꼭 지키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완고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좀 거칠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형의 이런 거를 사용하는 선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반대 선호를 쓰는 사람들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내가 주로 쓰고 내가 선호하는 성향도 알아야 되지만 나의 반대되는 사람이 쓰는 성향도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정보를 판단하는 기능이 반대인 경우에 즉 사고형과 감정형인 경우에 너무 다르게 평행선을 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식 기능에서 그 직관형이나 감각형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사고형과 감정형이 서로 조화가 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이 부분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조화를 이루고 사고형의 저런 걸 나도 배워야겠네. 내가 감정형에 저런 공감하는 부분도 배워야겠네.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고형은 사고형끼리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또 감정형은 감정형끼리 서로가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를 서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나의 성향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되는 성향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감정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